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지게차 기능사 필기, 초단기 합격 벼락치기, 한방의 정리, 동력 전달 장치와 조향 장치, 제동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지게차의 엔진에서 생산된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엔진 연소실에서 4행정 사이클로 생산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이 커넥팅 로드를 타고 크랭크 축의 회전 운동으로 전달되고, 이 맥동적인 회전을 관성력에 의한 부드러운 회전으로 원활한 회전으로 바꾸는 장치가 플라이 휠이라고 했죠. 이 플라이 휠은 클러치에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이 밀착되어서 이 변속 장치로 전달되게 되겠고, 이 변속기에 이어서 구동력을 바퀴 크기에 적합하도록 바꿔주는 종감석기와 구동축 차륜으로 이어져서 최종적으로 바퀴가 구동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게차의 동력 전달 순서에서는 동력 전달이 어떤 부품들을 순서로 차륜까지 이어지는가, 이 순서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마찰 클러치를 쓰느냐 토크 컨버터를 쓰느냐, 수동 변속기면 마찰 클러치, 자동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를 쓰는데요. 각각 순서는 마찰 클러치의 경우 앵클 변종 앞차다, 엔진,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기어와 차동장치, 앞 구동축 차륜으로 이어집니다. 앵클 변종 앞차. 또는 보기에 앵클 변종까지는 똑같고 차동장치 구동축 바퀴로 나오기도 합니다. 앵클 변종 차구바, 수동 변속기인 마찰 클러치 형식이고요. 자동 변속기다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데 클러치 자리에 토크 컨버터만 넣으면 돼요. 엔토 변종 앞최차다, 엔진, 토크 컨버터, 변속기, 종감속기요, 앞 구동축, 최종 감속기, 차륜으로 보기가 나옵니다. 엔토 변종 앞최차.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과급기, 터보 차저는 엔진 파트에 등장하죠. 실린더에 압축 공기를 더 많이 불어넣는 공기 압축 공급 장치지 동력 전달 장치 아닙니다. 과급기, 터보 차저는 동력 전달 장치 아니다. 자, 클러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여기가 클러치 페달이고요. 평상시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으면은 요 단면상으로 봤을 때 이 크랭크 축과 연결되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플라이 휠의 엔진 구동력이 클러치의 디스크와 압력판과 밀착되어서 클러치 축을 따라 구동축으로 계속 전달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변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변속기의 톱니의 맞물림을, 크고 작은 톱니의 맞물림을 서로 바꿀 때 이 동력을 살짝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엔진을 정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플라이 휠이 계속 회전하는 것은 그냥 두고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클러치의 디스크와 압력판이 떨어지면서 플라이 휠의 회전력이 축을 따라 전달되지 않도록 잠시 멈추는, 그 사이에 기어 변속을 하고 다시 클러치 페달에 발을 떼게 되면 디스크와 압력판이 플라이 휠과 다시 착 밀착되어서 계속해서 기관 엔진에서 생산된 회전력을 변속기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클러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클러치의 동력 전달 매체로 유체,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유체 클러치고, 이는 자동 변속기에 많이 쓰입니다. 유체 클러치의 일종인 토크 컨버터도 자동 변속기에 많이 쓰인다. 자, 요 그림은 마찰 클러치를 말한 거고요. 유체 클러치의 경우 가이드링은 원치 않은 소용돌이, 와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와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체 클러치의 가이드링의 기능은 와류 감소다. 자, 통상적으로 클러치의 용량은 엔진 회전력의 1.5에서 2.5배입니다. 이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엔진 회전력의 크기를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러치는 엔진 회전력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엔진 회전력의 1.5에서 2.5배의 용량을 가져야 된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자, 이 마찰 클러치는 수동 변속기에 사용되며 엔진과 변속기 사이 동력을 단속한다. 이 단속이라는 말이 끊어주고 연결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기출지문 그대로니까 그냥 클러치는 수동 변속기에 사용된다고 해도 마찰 클러치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클러치 용량이 너무 크면 엔진 정지나 동력 전달 시에 충격이 일어나므로 엔진 회전력의 1.5에서 2.5배, 1.5에서 2.5배 정도 크면 되고, 너무 작으면은 클러치에 슬립이 발생합니다. 클러치가 회전력을 못 따라가니까 미끄러진다. 자, 클러치는 엔진 동력을 연결하고 끊어지는 역할을 하므로 변속할 때만 동력을 끊어야 되겠죠? 클러치 페달을 밟습니다.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계속해서 엔진 동력을 전달하게 되겠어요. 클러치의 압력판은 플라이 휠의 클러치판을 압착시킨 다음 플라이 휠과 같이 회전한다. 아까 봤고요. 쿠션 스프링은 클러치판의 변형을 방지하는 부품입니다. 쿠션 스프링은 변형 방지.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클러치가 미끄러지겠죠? 클러치 스프링 장력이 약하면 클러치 미끄러지고, 자, 클러치 페달에 유격을 두는 이유는 미끄럼 방지 목적입니다. 클러치 페달의 유격이란 클러치의 릴리스 베어링과 릴리스 레버 사이의 거리인데요. 이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디스크와 압력판이 떨어지는 거리가 결정돼서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유격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클러치 페달을 밟아도 이 디스크와 압력판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러치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클러치 유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클러치 페달의 유격은 미끄럼 방지 목적인데 유격이 너무 크면 끊어지지 않는다. 동력이 차단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러치가 자꾸 미끄러지면 제대로 동력 단속이 안 되면서 속도가 감소하고 견인력이 감소한다. 그리고 연료 소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엔진이 관행된다? 자, 클러치와 상관없죠. 클러치가 자꾸 미끄러지면 속도 감소, 견인력 감소, 연료 소비 증가로 나타난다. 자, 이런 클러치의 기능을 동력 전달 매체로 유체를 사용해서, 오일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유체 클러치인데, 이 유체 클러치를 더 연구해서 선풍기 두 대를 마주본 것과 같이 더 효율적인 구조로 만든 것이 토크 컨버터입니다. 이 스테이터를 추가해서 유체 클러치를 보강한 것이 토크 컨버터다. 자, 위에 게 토크 컨버터, 아래쪽에 유체 클러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테이터의 유무입니다. 그냥 터빈과 케이싱으로 이루어진 것이 유체 클러치, 터빈 맞은편에 스테이터를 추가한 것이 토크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토크 컨버터 역시 유체를 매체로 하여 토크를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자,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펌터 스링,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펌프, 터빈, 스테이터, 가이드 링이 있다. 펌터 스링. 이 토크 컨버터에 사용되는 오일은 점도가 적당해야 되고, 어는 점, 빙점은 낮고 끓는 점, 비등점과 착화점은 높아야 되겠죠. 자, 모두 안정성이 커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돼요. 점도는 적당하고 빙점은 낮고 비등점과 착화점은 높아야 얼지 않고 불이 붙지 않는다. 자, 다음은 클러치에 이어서 각 기어들의 조합으로 구동 속도를 조절하는 변속기입니다. 자, 자동 변속기의 주요 부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선유, 링유로 되어 있다. 자동 변속기 주요 부품은 성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유성 캐리어입니다. 선유, 링유.
자동 변속기 선유 링유. 자, 변속기는 트랜스미션이죠. 트랜스미션에서 소음이 심하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어 오일 양을 체크합니다. 변속기 소음이 심하다면 기어 오일 양을 체크한다. 기어 오일이 부족하면 소음이 일어난다. 자, 클러치가 연결된 상태에서 기어를 변속하면 당연히 소음 발생하고 기어 손상되겠죠. 자, 이런 변속 기어의 이중 물림 방지 장치는 인터락 장치. 이중으로 물리지 마라. 인터락 장치가 변속 기어의 이중 물림 방지 장치입니다. 자, 앵클 변종 앞차에서 자, 변속기에 이어서 종감속 기어, 차동 기어로 이어지죠. 그 사이에 연결된 것이 바로 프로펠러 샤프트인데요. 이 프로펠러 샤프트는 원통형 톱니바퀴인 슬립 조인트와 십자축 이음인 유니버셜 조인트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 슬립 조인트는 슬립 이음이라고 하고요. 이 추진축의 길이 방향을 조절한다. 길이 슬립입니다. 그리고 십자축으로 돼 있다. 유니버셜 조인트, 자재 이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음, 슬립 조인트와 십자축 조인트, 길이 슬립, 자재 이음. 둘 다 꼭 알아두십니다. 자, 추진축의 회전 시 진동 방지는 추진축의 밸런스 웨이트로 한다. 진동 방지는 밸런스 잘 잡아라. 밸런스 웨이트. 추진축의 길이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은 슬립 조인트고요. 두 축 간의 충격 완화와 각도 변환을 쉽게 해주는 것은 유니버셜 조인트, 십자축 자재 이음입니다. 자, 종감속 B를 물어본다. 링구인데요. 링퍼구다. 링기어 이수 나누기 구동기어 이수가 종감속 B를 말합니다. 종감속 B는 링구다. 쫑링구. 자, 자재 이음, 슬립 이음, 베어링, 볼 조인트 등 이 구동축에 연결된 부위에는 엔진 오일이 아니라 이때는 그리스를 주입합니다. 프로펠러 샤프트, 추진축의 여러 부품, 자재 이음, 슬립 이음, 베어링, 볼 조인트 등의 연결 부위에는 그리스를 주입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어에 대해 알아보면 직접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 이 트레드인데요. 노면과 직접 접촉해서 마모를 견디고 적은 슬립으로 견인력을 증대시키는 타이어의 부분은 트레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카커스입니다. 여러 겹의 고무 피복 코드로 타이어의 골격을 이룬다. 타이어의 뼈대, 타이어의 골격은 카커스입니다. 자, 건설기계에 쓰는 저압 타이어의 표시 순서는 저폭내입니다. 저압 타이어는 폭, 내경, 플라이 레이팅 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0, 18, 15PR이다. 그랬을 때 요 9는 폭이고 18은 내경, 15는 강도를 뜻하는 플라이 레이팅을 적은 거예요. 저압 타이어 표시 순서는 저폭내다. 자, 그리고 차동 기어 장치는 운동에 차이가 있다. 운동에 차이를 가져오는 기어 장치다. 그런 뜻으로 회전을 할 때, 선회를 할 때 좌우 바퀴의 속도를 다르게 해서 원활한 선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자, 차량이 선회를 할 때 바깥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증대시켜서 원활한 선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차동 기어 장치다. 그래서 노면의 저항이 적은 바퀴가 빠를 수 있다. 좀 맞는 표현이에요. 노면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 당연히 빠를 수 있고 좌우 바퀴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해서 원활한 선회가 이루어진다. 차동 기어 장치예요. 자, 다음은 조향 장치 알아보겠습니다. 조향 휠, 핸들을 통해서 바퀴까지 방향전환 조작력을 전달하는 순서는 핸조피드 타조바다. 핸들, 조향 기어, 피트먼 암, 드래그 링크, 조향 암 바퀴까지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순서가 나온다. 핸조피드 타조바. 자, 이 지게차의 조향 방식은 뒷바퀴가 돌아가는 앞바퀴 구동, 뒷바퀴 조향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향 원리는 에커만 장토식이다. 지게차의 조향 원리는 에커만 장토식, 뒷바퀴 조향 방식이다. 자, 그리고 지게차의 조향 장치의 유압 실린더는 복동식 양로드형입니다. 지게차의 조향 장치의 유압 실린더는 복동식 양로드형이다. 조향 기어 구성품은 웜색조, 웜기어, 섹터기어, 조정 스크류로 되어 있고요. 조향 기어 구성품은 팔색조 아니고 웜색조, 웜기어, 섹터기어, 조정 스크류다. 자, 조향 기어의 백래시. 자, 이 백래시는 톱니바퀴의 틈새를 말해요. 이 백래시가 크면 당연히 핸들 유격이 커지겠죠? 핸들 유격이라는 거는 핸들을 돌렸을 때 바로 바퀴가 움직이지 않죠? 어느 정도 돌아가고 나서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정지 상태에서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 그때까지 핸들이 돌아간 거리, 그 크기가 핸들 유격입니다. 기어 백래시가 크면 핸들 유격 커진다. 그리고 벨 크랭크는 실린더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타이로드를 직선 운동시킨다. 자, 엔진에서도 봤듯이 이 크랭크류는 어떤 운동 형태를 바꾸는데요. 직선 운동, 왕봉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크랭크류인데 벨 크랭크류는 실린더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타이로드를 직선 운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 자, 이 드래그 링크는 벨 크랭크와 실린더 사이에 설치합니다. 벨드실이다. 벨드실. 벨 크랭크 있고 드래그 링크 있고 실린더로 연결됩니다. 벨드실. 자, 이 지게차의 핸들 유격이 커지는 원인은 자, 타이로드와 볼 조인트의 마모, 조향 바퀴 베어링의 마모, 피트먼 암의 헐거움, 모두 조향 장치 자체의 마모나 헐거움이에요. 자, 핸들에서 이어지는 조향 기어와 피트먼 암, 드래그 링크 등 조향 계통 부품의 마모나 헐거움이다. 타이어 마모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조향 장치의 핸들이 무거운 이유. 자, 유압계통의 오일 부족. 요 유압은 스티어링 오일을 말하죠. 조향 장치 유압계통에 오일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압이 낮다. 마찬가지 이유죠. 유압계통의 공기 혼입이다. 핸들이 무거워집니다. 조향 장치 핸들 무거운 이유는 유압계통 오일 부족, 유압 낮다, 공기 혼입 때문이다. 동력 조향 장치. 자, 우리 흔히 아는 파워 핸들인데요. 이 동력 조향 장치의 장점은 작은 조작력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설계 제작 시에 기업이 선정이 용이하다. 굴곡 노면의 충격 흡수와 심의 현상. 진동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심의 현상이 감소한다. 동력 조향 장치, 파워 핸들의 장점입니다. 작은 조작력으로 조작 가능하고 기업이 선정용이 충격 흡수, 심의 현상 감소입니다. 자, 우리가 꼭 시험이 아니라도 일반 자동차들도 휠 얼라이먼트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자,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하나씩 알아보면 먼저 토이는 차량을 위에서 봤을 때 앞바퀴의 간격이 뒤쪽이 앞보다 좁은 걸 말합니다. 이렇게 8팔자 모양으로 앞바퀴의 간격이 뒤보다 앞이 좁은 걸 말한다. 자, 이 토인 조정을 통해서 고속주행 안정성과 타이어 편마모를 방지합니다. 토인 조정의 목적은 고속주행 안정성과 타이어 편마모 방지다. 자, 이 지게차의 토인 조정은 무엇으로 할까요? 물으면 타이로드로 합니다. 타이로드로 지게차 토인 조정한다. 토타.
토인 조정은 타이로드로 합니다. 타. 자, 캠버각은 앞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직축과 타이어 중심선이 이루는 각도다. 캠버각을 두는 이유는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고 타이어 이상마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지게차에 캠버각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는 핸들 쏠림이 발생하고 트레드 편마모가 된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캠버각이 틀어지면 핸들 쏠림 발생하고 트레드 편마모가 일어난다. 킹핀 경사각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을 때 이 킹핀 중심선과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킹핀 경사각입니다. 타이어 중심선과 수직선의 사이 각도는 캠버각이고 킹핀 중심선과 수직선의 각도다 킹핀 경사각이에요. 킹핀 경사각은 핸들 조작력과 복원력을 증대시키고 충격 감소 역할을 한다. 킹핀 경사각. 자, 마지막으로 캐스터각은 이번에는 옆에서 봤을 때입니다. 앞바퀴를 옆에서 봤을 때 조향축이 기울어 있는 각도를 말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조향축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를 통해서 주행 방향성을 향상시키고 핸들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캐스터각입니다. 캐스터각은 조향축을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뒤로 누워있는 건데 주행 방향성과 핸들 복원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캐스터각을 둔다. 자, 이러한 앞바퀴 정렬, 휠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타이어 마모를 최소화하고 직진성, 조향 복원력, 방향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역시나 작은 힘으로 핸들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휠 얼라이먼트. 자, 제동장치인데요. 자, 이러한 브레이크 장치, 제동장치의 조건은 마찰력으로 정지시키는 거니까 마찰력이 좋아야 되고 신뢰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점검 정비가 용이해야 된다. 다 이해가 됩니다. 자, 모든 바퀴에 균등한 제동력을 발생시켜야 된다. 자, 이러한 브레이크 장치에 적용되는 원리는 브레이크 페달에는 지렛대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이러한 유압을 쓴다. 유압식 브레이크에는 또 파스칼의 원리 이용합니다. 유압의 원리다. 파스칼의 원리예요. 자, 유압 계통이 누설되면 급격한 성능 저하가 일어나겠죠. 유압식 브레이크는 유압 계통이 누설 파손되면 급격한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잔압 유지 역할이다. 자, 배웠죠? 체크 밸브죠. 잔압 유지, 역류 방지, 체크 밸브고요. 제동 장치의 마스터 실린더에 리턴 구멍이 막히면 브레이크 오일이 돌아오지 못해서 제동이 풀리지 않는다. 리턴 구멍 막히면 제동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베이퍼 락. 자, 베이퍼는 기포죠. 베이퍼 락 현상은 긴 내리막 등에서 과도하게 브레이크를 사용했다. 그러면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간격이 좁아져서 지속적으로 끌림이 발생합니다. 마찰이 발생해서 브레이크 오일이 이 마찰열로 끌어올라 비등해서 기포가 발생하는, 그래서 브레이크 작동이 원활히 되지 않는 현상이 베이퍼 락 현상입니다. 베이퍼 록. 또는 오일의 과도한 수분 함량, 오일 변질 등으로 이 끓는 점, 비등점이 낮아져서 발생하기도 해요. 베이퍼 락 현상은 과도한 브레이크 사용 시 브레이크 오일이 마찰열로 끌어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방지 방법으로는 긴 내리막에서는 저속 기어로 변속하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베이퍼 락 방지 방법은 엔진 브레이크 사용이다. 그리고 페이드 현상은 계속된 브레이크 사용 시에 브레이크 드럼과 라이닝 사이에 과도한 마찰열로 마찰 계수가 떨어져. 자, 요게 중요 키워드예요. 마찰 계수가 떨어지고 제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작동 중지하고 열이 식도록 한다. 페이드 현상입니다. 드럼과 라이닝 사이 과도한 마찰열로 마찰 계수 떨어지는 현상, 페이드 현상. 자, 대형차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진공식 배력장치란 제동력을 배가시킨다, 보조장치라는 의미입니다. 주 제동장치가 있고 보조 브레이크로 진공식 배력장치를 이용해서 신속한 제동을 이끌어낸다. 뒷바퀴 부근에 설치해서 릴레이 밸브 불량 시에도 브레이크 밸브로부터 압축 공기로 제동이 가능하답니다. 제동 불가능하다 하면 안 된다. 왜냐? 보조 브레이크니까. 이 배력장치의 릴레이 밸브가 불량해도 주 브레이크 밸브로부터 압축 공기로 제동이 가능하다. 자, 이상입니다. 지게차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한방의 정리,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까지 알아봤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